안녕하십니까. 타임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내일 얼굴 볼 일은 없어요. 쉬는 날이니까요. 근데 내일이면은 각자의 기대가 정말 많이 쌓이는 하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내일 휴장인 관계로 일부 눌림 구간이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기준으로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해주는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또 별개인 이슈로는 미국장 내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새벽 2시 발표가 있는데요. 이때 또 갑자기 파월 연준 의장이 사퇴할 것이다 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연결해서 보면서 이번 시간에 특징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아 아나운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가 특징주 꼽아왔는데 오늘은 세 가지 종목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한 종목은 노바렉스인데요. 오늘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공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어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장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모레장이죠? 아, 내일 그렇네요. 휴장이죠? 네, 모레장. 네, 내일 휴장입니다. 우리 주식쟁이들은 휴장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매일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노바렉스인데 실적 건기식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매출 데이터든지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따져봤었을 때도 월간 단위로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어디서 확인됐었냐면은 이미 연초 3월 달부터 증시 시장 내에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어요. 한알령 중국향에 대한 매출을 항상 기대치를 높이는 게 우리가 뭐 게임도 있고 엔터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화장품도 있고 가장 큰 게 바로 건기식입니다. 그래서 노바렉스가 이미 수출 기준으로 따졌을 때 매출 영향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ODM, OEM 섹터 내에서도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은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건데 이번 실적까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네. 급등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근데 월봉을 한번 보실게요. 더 갈 자리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조선주들처럼. 이거는 중국과의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흐름들 이야기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지만 중국도 결국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얘기 미국이랑 말고 우리랑 같이 해야지 라는 얘기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기식 수출 데이터가 지금 당장에 꺾이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노바렉스 수급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서 더 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아 아나운서 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저기 또 보시면은 제가 항상 수급 말씀 전해드리면은 이렇게 왼쪽부터 개인 외국인 기관이잖아요. 지금 누가 계속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누가 안 사고 있어요? 개인이 계속 팔고 있네요. 이거 예전에 어떤 모습에서 봤었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 넘어갈 때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급 형태 내에서 개인들은 계속 비싸니까 팔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 형태 내에서 우상향 만들던 그 흐름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노바렉스는 개인들 수급이 추가적으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나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관세 무역 전쟁 흐름에서 지금 뭐 영향도가 미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크게 문제 없죠. 뭐 화장품이나 건기식 이쪽을 건드릴 이유 같은 경우 없고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가장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급도 괜찮고 재료 매출도 괜찮고 여기서 중국과의 화친과 관련된 흐름으로 간다. 이게 당장 내일 어찌 보면 대선이기 때문에 연관성을 좀 이어붙여야 되지만 만약에 일단 중국과의 조금 더 유화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일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에 이겼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향과 관련된 이런 건기식 좋습니다. 당장 매출이 그리고 좋아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건기식이 원래 중고거래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중고거래 허용 내지는 이제 다이소 입점까지 노바렉스 입장에서는 지금 나쁠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향, 지속적인 우상향 이 현재 보셨다시피 수급까지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더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바렉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또 오늘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은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서 솔트록스가 강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AI 관련주 그리고 솔트록스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최근에 AI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한 포인트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일단 AI의 대장들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 미국에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빠른 좀 대장들이 좀 탄생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솔트록스 같은 경우에도 GPT 기반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루미리3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공개하면서 정부향에 대한 수주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최근에 미국 증시 내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국방부에 대한 수주 건수 계속 이어가고 있다, 매출 찍힌다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트룩스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 우리나라 내에서 상장되어 있는 AI 기업, 소프트 기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사업에 대한 수주 건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AI 종목 지금 쫓아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괜찮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어찌 보면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후보니까 우리 계속 이 대선 이야기 하는 거 불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내일입니다. 하루면 끝나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되든 AI 투자 한다 안 한다?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에서도 바람을 불 수 있다는 점. 솔트룩스는 정부향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건수 기대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35,750원 딱 저항대까지 올려놓고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고가 돌파만 나와준다면 충분하게 4만 원대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솔트룩스의 추가적인 수주 건수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돌파하는 모습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AI는 지금부터는 좀 굉장히 개별적인 흐름입니다. 네. 돈 벌 수 있는 기업, 없는 기업으로 좀 나뉘어져서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보안주들 내지는 정부 정책 수혜주들 이렇게 좀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까 정책향으로 수주 건수 계속 채워가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트룩스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향 모멘텀이 붙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 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궁금한 종목은요. 오늘 또 굉장히 주인공으로 핫했던 종목인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중국의 CLT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고체 당장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네. 전고체의 활용처. 우리가 배터리에 대한 활용처가 1차적으로 전기차 쪽에 시세가 나왔다면 2차적으로 시세 붙여야 될 건 당연히 로봇과의 연관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에 진짜 물론 지금 현재 로봇 시장은 당장에 공장의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로봇들이 많잖아요. 해당 로봇들 같은 경우는 이 개별적인 배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장 내에서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인데 휴머노이드 내지는 앞에 이제 우리가 옆으로 3년, 5년 내에 엔비디아 젠슨왕도 같은 말을 했었죠. 3년에서 5년 내에 집안에 각자 휴머노이드 로봇들 한 대씩. 요새 뭐 청소 로봇도 새로 한 대 또 나온다고 하죠. LG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시피 로봇과 관련된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저는 CATL과 연관성이 높거나 내지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섹터 내에서 이 배터리들이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 쉽게 추세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표현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사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결국 유럽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죽었죠. 죽었습니다. 네. 죽었다고 표현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내 이 배터리 업체들 전고체든 아니면은 전반적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솔첨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지금 항상 제가 우려감을 만드는 2차 전지주들 같은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게 지금 300일 이평선이에요. 네. 계속 역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주가가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추세를 돌렸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런 장기 이동 평균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역배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장기 저항선까지만 딱 기술적 반등만 노리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다시피 최근에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형 기대감, 모멘텀으로도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방향성까지 좀 충분히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저는 그러면 현금 확보, 기술적 리바운딩만 노리시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보자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한 코스맥스가 단 1거래일 만에 7%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더 가야죠. 건기식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지금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한알령 해지 기대 내지는 지금 관세 무역 분쟁에서 크게 우려감이 적은 섹터들. 네, 뭐 네이버 웹툰 콘텐츠들, 뭐 내지는 이런 게임, 그리고 화장품, 건기식. 이렇게 지금 폭넓게 이쪽 섹터들은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오늘장 대체적으로 윗꼬리로 눌렸지만 상관없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코스맥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여름철과 관련된 선크림 이야기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저항대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더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직 화장품 업주 없으신 분들께서는 코스맥스도 지금 현재 주가 자리 아직도 좋으니까요. 새로운 또 고가 갱신하러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더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오늘은 해운주 하나 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건기식들도 있는데 조금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개별적인 이슈, 특히나 6월달 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HMM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HMM, 해운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자, HMM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쏘아 올린 공으로 올라간 종목이라고 표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1차적인 상승분 같은 경우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흐름으로 연관성으로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선 후보 쪽으로 오히려 몰아붙이냐? 아닙니다. 이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저는 해운 우님 쪽으로 주목을 하고 싶어요. 자,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벌크 선사를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기준 상승분을 보시면은 SCFI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레벨업하면서 뛰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유예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세 들어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미리미리 사야죠. 네. 그래서 지금 주문 건수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컨테이너 운임 지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6월 앞서 이제 7월이라는 데드라인이 이제 아직 협상 시일이 남아 있다시피 그 전까지 급격한 물류량이 지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운 운임 지수는 이번 6월달 피크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임 지수와 함께 올라오는 해운사 그중에서 대형 1등주 수급까지 붙어있는 HMM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드라이빙 걸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선박 내지는 이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선박들의 이미 중국향 선박에 대한 제재권이 있다 보니까 HMM과 같은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항로도 충분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반사 수혜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21,500원 그리고 21,000원 라인을 지금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눌림자리 좋아합니다. 5일 이평선에서 20일 이평선 눌린 구간 딱 지지해주고 5일 이평선 돌파 나온 자리예요. 그래서 HMM 무겁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화력이 달라졌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화력이 달라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책이 껴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그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안 돼도 지금 현재 현상 운임 쪽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 강세 보일 수 있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25,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모멘텀뿐만 아니라 운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손절가 25,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까지 모두 다 만나봤는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 인사이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항상 네이버 밴드에 지금 오늘 앞서서 파월 연준 의장 이런 루머 처음 들으셨죠? 네. 재밌는 이야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조범수 매니저 주식 검색하시면 항상 폭넓은 자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님 네이버 밴드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전화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제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범수 매니저 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